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저런 대학교 저런 과 졸업을 했고요. 저런 곳에서 저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저런 데 가려면은 공부 잘해야겠죠. 예. 수학은 정말 잘했어야겠죠. 예.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리고 저런 거 좀 웅진에서 이제 싱크유 시리즈, 지금 싱크빅 수학 말고 싱크유 수학에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그 규제 개발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다수 프로그램들에 이제 참여를 했고, 뭐 산학 관련해서 교원대학교 뭐 프로젝트 이거 연구도 했다가, 여기 기출판사의 그 사장님의 어떤 좀 사장님과의 어떤 좀 교육에 대한 철학, 그 제품에 대한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여기 이제 기출판사에 이제 사장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키수학학습방법연구소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참 수학 많이 공부합니다. 그러면서도 수학을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거를 여러분들 여기 계신 어머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 힘들고 한다는 거를. 이렇게 힘들게 공부했던 수학인데, 이렇게 죽어라 수학을 공부했는데, 자, 이분은 얼마 전에 그 별세하신 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고 하신 분입니다. 이분 제3의 물결이라든가 이런 책들 많이 쓰셨죠. 이분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얘기인데, 결국은 이렇게 많이 공부한 것들이 거의 다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분의 그냥 유명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OECD에서 보는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여러분이 주로 아시는 게 이제 피사 이런 건 많이 아실 겁니다. 팀스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피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피학은, 그러니까 피사는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이제 피사면은, 피학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16세부터 75세까지, 65세까지 대상으로 하는 언어력, 그리고 수리력, 그리고 뭐 컴퓨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시험인데, 이 시험을 보시면은 그 16세부터 24세까지에는 우리나라 많이 높습니다. 그래도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학의 어떤 수리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65세까지 포함하면은 평균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도 중간보다 조금은 낫네요.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색깔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다른데, 여기 맨 끝에 있는 게 좀 다른 데 비해서는 좀 짧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수준 1, 2, 3, 4 해가지고 끝에가 이제 4, 5에 해당되는 건데, 이 4, 5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실력,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얼마큼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수준 2는 초저, 수준 3은 초고,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들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실력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일상생활에서 수학적인 능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사회 나가서는 이게 그냥 우리는 정말 대학 이시 때문에 이것을 공부한 것인가, 이거밖에 공부할 길이 없는가, 이런 한번 반성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체육을 배웁니다. 체육을 가르치죠. 예, 일주일에 몇 시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죠. 체육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몸과 마음의 신체적인 건강을 일단 얻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단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회성도 같이 기를 수 있고요. 또 이런 어떤 승패가 갈리는 이런 것들에서 이기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사고, 생각도 조금 그나마 조금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체육이 장점이 있는데, 이런 공부하는 목적이 있는데,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 미쳤어요. 다 이제 수학 국어 안 보고 다 이제 체육적으로만 이제 대학을 가겠다. 만약에 모든 시를 우리나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 체육으로만 바꾸겠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장점들은 다 사라집니다.
무조건 점수 뭐 시간 몇 초, 100m 달리기 몇 초, 뭐 11초 되면은 서울 스카이 갈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 안 나오면은 못 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성적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대입을 위해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목적을 혹시 잊은 것이 아닌가. 수학을 공부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에 지적을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도 수학을 공부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를 알아야지 공부를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수학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자, 더 센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곱셈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자, 곱셈을 쓰면 편해요. 덧셈을 쓰면 편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계산이라든가, 그 개념을 알기 위한 각각에 대한 필요성이지, 저는 이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왜 공부하냐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다른 어떤 사람들이 더 좋은, 뭐 하신 분들이 더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제 경험상, 어디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지금 그런 회사에서 열심히 한 지금까지 제 경험과 어떤 생각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수학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먼저 이 부분에 짚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 좀 다시 얘기하면은 수학을 공부해서 뭘 키우느냐, 어떤 능력을 키우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기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계산하는 능력일까요?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일까요? 생각하는 능력일까요? 자, 입으로 지금 말씀은 3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속으로는 사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이게 제도상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2번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게 점수가 높게 나오니까 얘는 수학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흔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 수학을 정말 잘하는데 생각하는 바도 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수학 문제만 잘 풀지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보셨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후자에 해당되는 건데, 처음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이 그랬죠. 즉 논리적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에서 키운다고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사고력이 강해지면은 수학 문제 잘 푸나요? 동의하실까요? 동의하실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수학은 어떻게 사고력을 키우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이지만 영어에도 대표적인 그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토익이라는 시험이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 많이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토익 점수가 막 990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잘하는데 토익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못 보죠. 처음에 보면은 당연히 못 보죠. 이거는 시험에 어떤 영어를 못한다 잘한다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 대한 스킬의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아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사고력을 키우면은 수학 문제 당연히 잘 풉니다. 당연히 잘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수학 교육은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잘 푸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잘 풀어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건 결과예요.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결과를 위해서 화살 관역에 잘 맞추면 화살을 관역에 맞춰야지 화살을 먼저 맞추고서 거기다 관역을 그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위해서만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자면은 사고력을 키우면은 수학 공부를 잘한다.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저는 그거는 확실하게 여기서는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수학이 정말 사고력을 키우나요? 우리가 애들 지금 문제 풀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사고력 키우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키우는데요? 뭐가 사고력 키우는, 창의력 이런 거 키우나요?
전혀 그런 거를 지금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문제 보고 문제 풀고. 문제는 잘 풀겠네. 근데 사고력 관계 있나? 할 수 있는데 수학이 어떻게 사고력을 키우는지 그 원리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리허설을 할 때 집에서 저희 집사람 그러니까 각시님하고 이제 리허설을 했는데 각시님이 저기 그 한국어 학당에서 외국인 상대로 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큰 경우 200, 300명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앞에서 강연도 하고요. 그래서 강연에 대해서는 저보다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인프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허설을 할 때 각시가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웬만하면 빨리 넘어가라고. 다른 분들 저기 다치신다고 이 부분에서 다들 쓰러지신다고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라고. 할 거면은 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넣어서 하라, 예시를 들어서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재밌고 간단하게 여러분이 쉽게 아실 수 있도록 해볼게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수학을 잘하려면 이런 얘기는 많이 저 말고 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수학 개념 이해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오히려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겁니다. 개념이 뭐길래? 개념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길래? 개념이 뭘 의미하는 거길래 개념을 이해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걸까요? 수학에서 개념이 뭘까요, 대체? 제가 어떤 책을 다 찾아봤는데 개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침한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무엇입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 정확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개념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정의적인 성격하고 정리적인 성격. 또 하나는 정리적인 성격. 자,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이제 여기서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있으신데, 예, 지금 중고등학교 때 수학 좀 하셨던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정의가 뭐이고 정리가 뭐냐. 이게 말씀 들으면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간단히 말씀드린 정의는 약속에 해당되는 거고요. 정리는 이게 당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해당되는 걸 공부할 때는 이게 왜 필요한가 이런 걸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 시간 나온다. 그리고 정리라는 거 공부할 때는 이것이 왜 맞는가 안 맞는가, 왜 성립하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 각시님이 우리 애가 있어요. 지금 한 5살 정도 됐는데 남자예요. 근데 얘가 이제 한참 예전에 뽀로로를 봤어요. 뽀로로를 보다가 거기 캐릭터 한 캐릭터에 굉장히 꽂혔습니다. 에디라고 하는 캐릭터에 되게 이렇게 안경 쓰고 여운데 되게 똑똑하고 막 이것저것 발명하는 애인데 얘 별명이 척척박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이제 그거에 꽂혀가지고 이제 엄마 저를 이제부터 척척박사로 불러주세요 하면서 자기 이름 부르지 말고 저를 이제 척척박사로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 그렇게 할게. 그럼 엄마는 뭐라고 부를까요라고 오히려 되물어서 저희 각시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공주님이라 불러주세요. 저는 그때 결혼 전에도 몰랐던 우리 각시님의 불치병, 공주병이 있었구나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고, 한 1년 동안 지금 계속 공주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공주님이라 부르는데 얘가 처음에는 그냥 못 모르고 공주님이라 부르라고 공주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공주님이라 불렀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공주님 물 떠주세요. 공주님 밥 해주세요. 공주님 저 재워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시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공주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얘기만 해서 소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공주 나온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화라든가 백설공주, 신데렐라 아니면 슈렉 이런 거에 만화에 나오면 여러 공주들이잖아요. 저기 봐, 공주는 저런 거 하는 거지? 공주는 저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애가 1년 동안 공주님 부르다가 최근에는 계속 불러요. 부르는데 이제는 공주님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공주 대접을 합니다. 어디 가면은 이렇게 공주 챙겨주고요. 신발 이렇게 어디 같이 놀러 가면 들어가면 신발 이렇게 같이 가지런히 놔주고요. 그렇게 합니다. 공주님한테는 반말도 안 합니다. 저한테는 합니다. 저도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이게 조기 교육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공주님에 대한 예가 뭐냐면은 약속이에요. 이제 앞부분에 약속을 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공주님이라 불러주세요. 약속을 했고 그리고 공주님이라는 거는 보편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공주님은 이렇게 대접해드려야 되는구나를 배우게 되는 거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성립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아이들이 이거 배워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수학에서 이게 사실 이게 수학에서 사용되는 언어인데
모든 수학의 개념들은 정의 아니면 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리인데요. 이 정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 성립되는가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은 정의 또는 다른 정리에 의해서 이게 성립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 공주님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약속과 약속에서, 보편적인 약속에 의해서 다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해야 되네. 생뚱맞게 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주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정의를 그렇게 하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어디서 모르던 데에서 갑자기 뚝딱 튀어나와가지고 이제부터 이거 하기로 해. 이건 이렇게 되니까 성립해. 이게 아닙니다. 다 이전에 배웠던 거라든가 그런 거에서 필요성이 나오고 왜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성립하네.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다른 개념과 어떻게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수학에서의 어떤 수학의 개념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개념하고 연결되어 있다.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쭉 있고, 정의들이 또 다른 더 연결돼가지고 또 다른 정의를 낳고, 정의들이 또 다른 연결돼가지고 또 다른 정의와 연결돼서 계속 정의를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이 수학의 어떤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부해서 뭐 했으라고요? 지금 이거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수학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다른 과목이라든가 다른 영역, 다른 업무라고 만약에 들으면은 이건 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봤을 때는 정보를 어떻게 서로 융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능력이 되는 거죠. 이게 수학을 공부하는 제가 발견한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수학을 통해서 문제를 빨리 풀고 계산을 빨리 하고 이런 것이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초등학교에서 생각이 멈춥니다. 더 이상 이걸 왜 배울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수학의 원리는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개되는 과정 자체를 습득하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능력을 키움으로써 다른 정보를 다른 어떤 영역에서 새로운 이제 수학이 아닌 다른 어떤 거를 접하게 됐을 때 거기서 그런 정보를 어떻게 잘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 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과목은 그런 것이 있느냐, 다른 과목에서 이런 능력을 배울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다른 과목에서 배우긴 하는데 배우는데 그것은 굉장히 나중에 배웁니다.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 가서 배웁니다. 이런 어떤 기존에 있던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나타내는 거. 초등학교 때는 뭘 배우냐? 그냥 이걸 배워요. 그거 하나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과학을 생각해 보세요. 1단원에서 어떤 학년에서 배웠던 그 내용이 다음 학년이나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있나? 사회 같은 경우에. 지리를 배우다가 한국사 배우다가 세계사 배우다가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하나로 그냥 배우는 거죠. 그거 하나에서 흐름이 딱 끝나는 거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연결성이 점점 배우는 거고요. 근데 수학은 초등학교 처음부터 계속 연결됩니다. 예,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고력, 다시 말씀하면 정보 생산 능력이다. 자, 이게 이제 어째서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제풀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설명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문제집인데 사실 초등학교도 다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림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이 정도 차이지. 처음에 앞부분에 A단계 기본 다잡기 이렇게 돼 있어서 앞부분에 개념 이런 것들이 설명이 이제 쫙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하죠. 핵심 개념을 핵심적인 거를 요약해 가지고 요것만 알면 돼.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주죠. 그리고 그 다음 과정으로서 요거 알고 있니? 제대로 알았니? 숫자를 딴 걸 해가지고 한번 써봐라. 그래서 개념 확인을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열심히 유형별로 문제를 풉니다. 자, 이런 유형에서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 유형에서는 그런 식으로 유형 공의를 해가지고 여기서 쭉 문제가 이렇게 나가죠. 나가죠. 정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런 책들도 정석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수학 공부의 어떤 전형적인 일반적인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건 이제 유형별 뭐 공략 뭐 이런 식의 저는 이제 부르고 싶은데 이런 공부법에 물론 장점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거겠죠. 어떤 장점이냐? 일단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그걸로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틀린 문제 계속 틀리니까요. 어떤 문제인지 쉽게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지식을 그것만 계속 연습하니까 금방 습득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관리가 편리합니다. 내가 관리하기도 편하고 선생님이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쓰는 거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많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고력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이 방법 요거 있으니까 이거대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앞에 뭐 개념이랑 이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아무 연결이 없잖아요. 아까 그 요점 딱 정리해가지고 끝난 거잖아요. 이게 앞에 개념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실 시험 끝나면 이 정보는 다 잊어버립니다. 이걸 통해서 기를 수 있는 능력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장에서 매뉴얼 보고 매뉴얼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아니면 누가 어떤 선배라든가 사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설명을 쭉 들어. 자,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빨리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공장에서 이건 그렇게 하면 돼. 쭉쭉쭉 하면 돼. 이런 능력은 키울 수 있겠죠. 앞으로 시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시대에 그 능력을 필요로 할까요? 자, 이렇게 공부했을 때 더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학습량만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그래프를 좀 많이 보셨을 수 있습니다. 보면은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가면은 좀 많아지고요. 고등학교 가면 왕창 많아지죠. 이것이 교육 과정이 바뀔수록 점점 이렇게 됩니다. 더 많아집니다. 더 올라가고요. 계속 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이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아이들이 학교 바뀔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데 신천지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어요. 전혀 모르는 어떤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옛날에는 초등학교에서 이만큼 배웠는데 지금은 이만큼 배우네? 그럼 이만큼은 지금 배울 수 있겠네. 중학교 때 배우는데. 지금 중학교 때 배웠는데 옛날에 내가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이건 배울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형태로 선행학습이라는 형태로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과대해서 이렇게 가죠, 이제 그게. 계속 광고를 하니까 이렇게 가죠. 자, 초등학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저렇게 학습량이 많아지는데 과연 이걸 이렇게 앞에서 나중에 배울 거 지금 미리 공부하는 게 과연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수학에서 중요한 거는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자신감. 난 수학은 정말 재밌는 거고, 수학은 정말 흥미로운 거고, 수학은 정말 내가 정말 조금만 내가 정말 재밌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과목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공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는 건 좋은데 뭘로 좋아했니? 뭘 해서 좋아했니? 어떻게 해가지고 네가 성적이 올랐니? 그것을 예를 들면은 저는 문제집을 하루에 10장씩 풀어가지고 공부를 해서 빡시게 공부해서 늘었어요. 그렇게 좋아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수학의 개념 이거 배웠는데 그것이 좀 배우니까 다음 학기에는 이렇게 배우니까 이게 참 재밌어서 다음에 계속 찾다 보니까 수학이 재밌어졌어요.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성공 경험 자체가 이때 체험했던 것 자체가 끝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 평생 갑니다. 그럼 초등학교 때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그거는 그 의미는 아닌데 중학교 때도 재미를 찾을 수 있고요. 고등학교 때도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재미를 찾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수학 잘하는지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 중학교 때 우연한 기회로 재밌었고 고등학교 때 이제 참된 진리를 깨달았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그때 대해서는 아직 중학교는 입시도 아닌데 되게 입시가 막 코앞에 닥친 것처럼 막 되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고등학교는 진짜 입시가 닥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재미라든가 이런 걸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 경험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기 바로 직전 좀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서 정말 과외를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집에 이런 과외집이 있었어요. 애가 4명이에요. 4명인데 4명 다 각각 방이 있어요. 60평인가? 그거 아빠가 엄마 방 따로 있고 뭐 다른 뭐 안방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잘 사는 집입니다. 과외를 4명의 애가 저기 13개를 합니다. 제가 과외를 들어가면은 과외 완전 공부방이에요. 저쪽에선 영어 소리하고 저쪽에 바이올린하고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레고 과외가 있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 그런 애 제가 첫째 애를 고등학교 애를 제가 이제 과외를 하게 됐어요. 지금 굉장히 잘 사는 집이죠. 제가 이제 수원에 살았었는데 수원에서도 굉장히 그 잘 사는 동네에 넓은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첫째 애도 했고 둘째, 셋째까지 과외를 제가 거기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되게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셨는지 저를 되게 좋아하셨는지 그때 제가 이제 취직하기 전이고 대학은 졸업하고 난 이때쯤이라서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은 우리가 대기업 연봉을 줄 테니까 취직하지 말고 우리 애 가르쳐라 이 얘기까지 하셨는데 무조건 과외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준비를 해라 우리가 잘 해줄 테니까 뭐 그런 제안까지 있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들을 걸 그런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첫째 애를 이제 과외를 했어요. 가르쳤는데 얘가 그게 제가 얘기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대로 계속 이게 가르쳤어요. 처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에 만났는데 고등학교 1학년 거를 이제 선행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 1학기 2학기에 집합을 배웠으니까 지금은 집합 안 배워요. 중학교 때 안 배우잖아요. 이게 처음에 집합 나오는데 집합을 처음에 공부를 하는데 야 이거 집합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응? 이거 다시 한번 떠올려 봐봐. 그건 그때고요. 그건 그거고 난 지금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도 새로운 거 뭔가 계속 나오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되는데 중학교 1학년 거는 그렇게 연결이 잘 됩니다. 2학년 것도 그렇게 완전 좀 다른 내용이 배우긴 하는데 그렇게 다른 내용을 배우진 않아요. 그런데 애가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그냥 문제 푸는 법만 알려주세요. 빨리 푸는 법만 알려주세요. 계속 그러는 겁니다. 결국 걔가 제가 이제 그때 그 제안 어떻게 하고 그때 계속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저는 이제 좀 떠나가지고 걔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재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수를 했는데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얘 의사랑 결혼해서 서울대 나온 의사랑 결혼해서 지금 강남 저쪽에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공부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힘들게는 공부를 했다는 거죠. 재수를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뭐냐면은 어렸을 때 어떻게 수학을 공부했는지가 굉장히 나중에 이 아이의 이후에 수학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긍정적인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수학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구로 하는 수학도 있고요. 스토리텔링, 이야기 동화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아주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이런 식의 어떤 공부 방법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고력 수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나요?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가장 맞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가르치실 때 이거를 보세요. 수학의 본질이 담겨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 아까 본질, 수학을 공부해서 키우는 능력. 사고력을 정말 키우는 거. 사고력 어떻게 키운다고 말씀드렸죠? 개념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교구를 공부하더라도 이 교구가 앞에 있는 교구랑 뒤에 있는 교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 하나의 교구를 가지고 다른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는 건지 이 스토리가 다른 스토리로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수학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사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인데 매력적인 수단입니다. 스토리텔링 수학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인데 우리나라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긴 문장제로 만들어버렸어요. 아이들만 더 힘들어졌어요.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사실 그겁니다. 스토리는 연계가 되잖아요. 드라마 같은 경우 드라마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건데 이 연계되는 거를 수학에서 딱 접목시키면은 바로 연계가 잘 돼요. 근데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저건 저거 각각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끊어놔가지고 조금 저는 안타깝습니다. 자, 좀 다른 얘기로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공부를 만약에 했어요. 저 잘 연결을 하는 거를 이제 했어요. 진짜 고등학교 때 도움이 되는가?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각신님하고 같이 제가 그 대학교 그 각신님이 일하는 대학교 뒤에 골목에서 점심을 같이 먹게 됐는데 스테이크 집이에요. 스테이크 집인데 메뉴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딱 보시고 어떻게 주문해야 될지 이게 저는 처음에 좀 감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테이크가 있고 플러스가 해가지고 뭐 이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점수 뭐 가격 이렇게 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주문하는 건가 제가 결국 점원한테 물어봤는데 이 중에서 3개 고르시고요. 이 중에서 3개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 원래 일반적인 그러니까 스테이크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메뉴판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하나하나 메뉴가 하나씩 끊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메뉴를 만약에 하나씩 끊어서 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런데 지금 그거를 핵심 어떤 좀 공통되는 부분, 핵심이 되는 부분을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처음 보긴 어려운데 좀 이해되면은 사실 이게 되게 처음 보긴 어렵지만 사실 조금만 이해고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어떤 개념들을 서로 연결하는 그 능력만 있으면은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아까 고등학교 내용들이 수학 배울 게 이렇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고등학교 내용도 이렇게 많은 고등학교 내용도 흐름에 따라서 항목별로 다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거 아니구나.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것도 다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연계돼가지고 그거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능력만 키우면 되는, 이 능력이 있으면은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거 다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좀 수원에서 지금은 좀 명문이 됐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다닐 땐 깡패 학교였는데 지금 수학으로 좀 유명한 학교였는데 그때 배웠던 선생님 한 분이 수학 선생님입니다.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별명이 좀 안 좋은 별명이었어요. 크레이지 독이라고. 그런 분이던데 이분이 되게 특이하신 게 정석을 그때 당시에 이제 센수학 이런 거 없이 정석으로 다 공부를 했죠. 근데 정석을 보시면 찢어버립니다. 이런 거를 공부하지 마 이러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유형별로 이렇게 정석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유형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고 예제 이렇게 유제해가지고 딱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연습 문제 딱 풀어가지고 끝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로 공부하지 말라고. 수학 다 버리는 거라고. 얘네들이 수학 그거 다 버리라고. 교과서 보라고 차라리. 근데 교과서를 제가 그래서 무심코 봤어요. 정석 내용이랑 똑같아요. 이게 강조하신 게 뭐였냐.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유형별로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 낭비인 거고. 물론 시험은 잘 보겠죠. 그 유형대로 했었으니까. 근데 결국은 그거는 뭐 수학을 통해서 키우는 능력을 제대로 키우냐. 라는 부분에선 조금 한다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수학을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냐면 개념끼리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개념 하나 배울 때 요거 하나만 딸랑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전에 배웠던 거와 뭐가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이게 전에는 이랬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공부하는 것이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념의 연계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수학에 지금 여기 다 초등학교 부모님이시죠?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님 안 계시죠? 고등학교 부모님이시면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내일 수능이에요. 내일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안 계시죠? 다 초등학교시죠? 그럼 초등학교에서 뭘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히 처음부터 연산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고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수학을 뭘 공부해야 되는가요? 초등학교 수학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수화 연산, 도형 측정, 그리고 확률과 통계, 내년부터는 자료와 통계입니다. 자료와 통계, 그리고 규칙성,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뭘 공부해야 될까요? 그 전에 먼저 초등학교 수학의 특징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별로 학습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결되어 있다고는 했는데 영역 내에서는 잘 연결되어 있어요. 잘 연결되어 있는데 영역끼리는 잘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영역끼리 연결되는 거는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 가서 연결됩니다. 본격적으로. 자, 근데 중간중간에 살짝 연결되는 경우는 있어요.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영역별로 학습 분량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수학 연산 같은 경우는 거의 초등학교 배우는 거 절반을 다 배워요. 절반 이상을 배워요. 근데 자료와 통계나 규칙성 이런 거는 1년에 한 단원 배워요.
좀 편차가 심하죠. 뭐 좀 고학년 올라갈수록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영역별로 좀 다른데 어떤 영역은 일부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의 개연성, 연계성 이걸로 연결된 게 아니라 애가 이거를 인지할 수 있냐 없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역이 도형입니다. 도형은 1학년 1학기 때 처음부터 점선면 이런 걸로 안 배워요. 원래부터 점선면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뭘로 배우냐? 이런 모양 가지고 이거 굴려보고 뭐 쌓아보고 이런 걸로 배웁니다. 왜냐? 애가 그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도형은 이렇게 생긴 거구나 뭐 이런 걸로 공부하다 보니까. 예.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개념의 정의라 이런 연결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영역이 과연 무엇이냐? 알고 보니까 그게 연산이다. 연산이 실제로 가장 잘 연결이 돼 있다. 근데 연결이 잘 돼 있다고 하는 것이지 연결을 잘 시켜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연결을 잘 못 시켜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산 하나만 하더라도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이걸 개념 연계성을 잘 살릴 수가 있고요. 잘 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 하나씩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덧셈을 지금 할 겁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림으로 덧셈하기입니다. 자, 8 더하기 7입니다. 받아 올림 있는 덧셈입니다. 그냥 덧셈 아니에요. 좀 어려운 덧셈이죠. 예, 초등학교 1학년 벽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덧셈합니다. 처음에 그림으로 각각의 숫자를 그림으로 먼저 나타냅니다. 예, 그림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것들을 하나씩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아유, 힘들어. 자, 이렇게 세가지고, 15개구나. 그래서 15다. 아이들이 많이 하죠. 처음 아직 수학 모를 때 이렇게 대표적인 이걸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가끔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 규칙 찾아, 이게 덧셈에 무슨 규칙이 있어요. 이걸 하려면은 여기부터 들어갑니다. 자, 1 더하기 7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1 더하기 7은, 이건 계산하기 쉽죠. 8이죠. 예, 아까 그림으로 하더라도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 더하기 7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 더하기 7은, 여기는 계산할 수 있어. 근데 9야.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규칙이 있다? 하나 한번 더 해볼게요. 3 더하기 7은 어떻게 된다? 10이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 덧셈의 수 하나하나씩 늘어날수록 요 합도 하나씩 느네? 이걸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걸 계속 늘려다 보면은 4, 5, 6, 7 계속 늘리다 보면은 8까지 우리가 찾을 수 있겠네? 그렇게 찾아보니까 15가 됐네. 죄송합니다. 15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사실은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 제시를 한 다음에 이걸 달달 외우게 하죠. 저기 K몬 수학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예. K탄 수학이라든가, 예. 예.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게, 예. 가르고 모아 덧셈하기인데, 이건 명칭은 제가 그냥 붙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8 더하기 7을 어떻게 바꾸냐? 다른 식으로 바꿉니다. 10 더하기 몇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는데요? 8 더하기 7 중에 어떤 한 수를, 7을 예를 들어보죠. 7을 두 수로 갈라가지고, 어떤 수, 8에다가 어떻게 더해가지고 10으로 만듭니다. 그럼 8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10이 될까요? 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당연히 아시겠죠? 2죠. 예, 그래서 앞에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10의 보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쌍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데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 더하기 2가 되고, 그러면 7을 2로 2하고 또 어떤 수로 가를까요? 5로 가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물음표가 되는 수가 이렇게 갈라지면은 여기 물음표 되는 수가 5가 된다. 8 더하기 7을 가르고 모아서 10 더하기 5로 바꿔서 덧셈을 한다. 이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림으로 보고 규칙을 찾아보고 이렇게 가르고 모았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장 간단한 게 뭐였던가요? 예? 마지막 거요? 가장 간단하셨어요? 예. 그냥 쉽게 생각해 볼게요. 질문해 볼게요.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쉬워요. 여기 들어가는 개념은 딱 2개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숫자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림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좀 어렵죠. 어렵긴 한데 이거 찾는 건 어려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이거 자체를 그냥 외워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사실은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많아서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개념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 하나 공부하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개념들 실제로 좀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많은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 물론 옆에 그림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이 그림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 그대로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지금 요거 한번 세보겠습니다. 어떤 개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자, 맨 처음에 요거 하려면 가르기 해야 되죠. 7을 두 수로 가려야죠. 이거 앞에서 배웁니다. 두 번째, 어떤 수를 8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가지고 10을 나와야 되는지 이것도 찾습니다. 예, 미리 다 확인을 한다는 거죠. 미리 이전에 다 공부를 한다는 거죠. 다음에 8 더하기 세수의 덧셈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몇 십하고 몇 더하기 덧셈까지 합니다. 그리고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둘이 합쳐가지고 이렇게까지도 공부를 합니다. 이제 뭐냐면은 받아올림 있는 덧셈 하나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앞에 이만한 많은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할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할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개념과 개념의 연계성을 아이들 보러 알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뚝딱 해가지고 요거 알아라 이게 아니라 자, 이거 하려면 그 앞에 뭐 배웠지? 이거 하려면 뭐 배웠지? 이거 하려면 뭐 배웠지?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서 자꾸 짚어주고 있어요. 자꾸 짚어주고 있는데 핵심 요약 정리 이런 문제집 딱 보면은 다 없어지고 이거만 딱. 물론 이제 교과서에서 이렇게 찾아보세요 얘기는 안 나오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교과서 자체에서도. 그럼 아이들이 실제로 배워야 되는 거는 요걸 빨리 계산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거 계산하는데 이런 능력을 이렇게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학년 때 초등학교 때 그걸 했으면은 고학년 가서는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이거 하는데 뭐가 필요한 것인가를 아이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고 이거의 능력이 계속 발전되다 보면은 조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연산이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그 개념의 연계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실제로 한번 어떻게 공부하는지 사고를 키우는 연산법 이제 구체적인 걸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법론적으로 여러분께 지금까지 이제 원론적인 거였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식에 치우세요. 시간 재지 마세요. 시간 재는 거는 그겁니다. 빨리 푸는 거, 정확하게 푸는 거 이런 거 원하시면 초식에 필요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고력을 키우는 연산학습법입니다. 아이들이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초시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산은 기초체력이다. 수학에 대해서 기초체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초체력에 해당되는 거는 사고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연산 사실을 하나하나씩 보면 되게 쉽습니다. 내용은. 근데 그걸 차차히 뜯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계를 예를 들어볼게요. 시계 겉으로 보시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입니다. 바늘 두 개만 정해진 시간에 뱅뱅뱅 돌아가요. 근데 그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렇게 간단해 보이는 연산이다 하더라도 아까 보셨듯이 하나에 받아올림 있는 덧셈 하나만 계산하더라도 4-5개의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얼만큼 충분히 아이들이 찾아고 제시하고 활용해 봄으로써 사고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 다 죽이고 그냥 무조건 저기만 하라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계산은 빨리 할 수 있겠죠. 빨리 할 수 있는데 사고력하고는 정말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분은 사고력 수학은 또 사고력 수학 문제집으로 따로 또 사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좀 기회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어머님들 분만이라도 그러니까 연산을 빨리 공부할 때는 또 초식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필요해요. 근데 그런 능력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 직전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초등학생이잖아요. 아직 수학에 이제 자신감 없고 관심 없고 흥미 얻어야 될 때지 않습니까? 정말 사고력을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은 제발 초식에는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념을 세분화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아까 받아올림 있는 덧셈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한 번에 통째로 뚝뚝 배우느냐, 이거 아니면은 아까 개념대로 하나하나씩 배우느냐, 이제 그 얘기인데 예를 요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장난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레고라고 부르죠. 여기 있는 건 이제 남자애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남자다 보니까 이런 걸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장난감에 돈이 있으면 하는데 이 장난감들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뭐냐면은 얘네들은 가지고 노는 게 장난감이 아니에요. 만드는 장난감이에요. 만드는 거가 재밌는 거예요.
만들고 뭔가 이렇게 꾸미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걸로서 재미를 느끼는 장난감들이지 얘네들 가지고 뭐 싸우러 뭐 이렇게 뭐 딴 남자애들 뭐 이렇게 로봇 싸움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면 난리 납니다. 저희 애들도 좀 빨리 알아야 되는데 저희 아들도 예. 저거 사주면 제가 다 조릴 겁니다. 아, 예. 근데 차이점은 두 개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레고의 차이점 뭐냐? 얘는 그렇게 정교하진 않습니다. 투박하죠. 어떻게 부품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얘는 금방 조립한 다음에 그걸 다시 분해하기 굉장히 쉽고 그리고 이 분해된 부품 가지고도 다른 어떤 것들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창의력만 있으면. 내가 뭔가 만들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매뉴얼 없이도 만들 수 있죠. 근데 얘는 되게 정교합니다. 진짜 같아요. 막 꾸미면은 뭐 진짜 사람이 뭐 되게 축소돼가지고 한 것 같은데 얘는 분해가 안 됩니다. 한 번 만들면 끝이에요. 그리고 얘는 매뉴얼대로 만들고선 그 딴 걸 못 만들어요. 이 장난감 두 가지 예시를 든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연산 하나에도 수많은 개념들이 조합이 됩니다.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거는 알맞은 그 계산 어떤 개념들을 적당히 잘 조합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답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조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제가 저기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이 연산은 레고에 가까울까요? 프라모델에 가까울까요? 즉 연산의 개념들은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냥 연산 그거 하나로 딱 끝. 딴 거는 또 하나 끝. 이렇게 공부하는 걸까요? 아니면 요거 공부했더니 이것이 다른 데도 어떻게 쓰이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제가 다른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는 조금 다른 예시입니다. 아까 저기 조금 어렵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규칙에 덧셈하기인데 요거를 조금 이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제가 새로운 덧셈법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하는 숫자 하나씩 커질수록 합도 커진다고 했죠. 그러면은 반대도 성립하겠죠. 뭐냐면은 더하는 수가 하나가 작아지면은 합도 작아지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조립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커지고 하나 작아지면 합이 똑같네요. 그렇죠.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이 덧셈을 5 더하기 8을 3 더하기 10으로 금방 옮길 수 있겠죠. 하나는 더하고 하나 빼면 되니까. 지금 뭐 금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하나씩 해가지고 이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받아 올림 있는 덧셈을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뺄셈도 될까요? 뺄셈도 됩니다. 뺄셈은 좀 조금 뺄셈은 하나씩 조금 다릅니다. 덧셈하고는 뺄셈은 숫자가 하나가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있던 처음 수가 커질수록 차가 커집니다. 두 번째는 이젠 빼는 수가 하나씩 커지려고 보니까 차가 좀 하나씩 작아지네요. 그럼 요걸 두 개를 합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두 수가 같이 커지거나 같이 작아져도 차는 똑같네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아까 같이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도 이번에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1 빼기 8을 13 빼기 10으로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이거 갑자기 자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라고 한다면은 어려울 겁니다. 그냥 새로운 계산법이에요. 얘는 그냥 어디 저기 무슨 학원에서 뭐 신개념의 계산법이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시하는 게 이걸 제시한다 안 제시한다 이걸 애들이 배운다 안 배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런 규칙과 요런 요런 규칙들을 조합을 해보니까 연결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갑자기 저기 툭 튀어나와도 저 방법이 좋아요 이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연산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왜 중요한데요? 라고 한다면은 요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 분수의 나눗셈 계산하시는 법 다 아시죠? 예. 분수의 나눗셈 어떻게 계산하죠? 그 나누는 분수를 분모 분자를 바꿔서 곱한다. 예. 왜 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예. 같게 만든다고요? 예. 뭘 같게 만드죠? 예. 이게 뒤집어지면 같아지나요? 예. 근데 요거는 좀 그래도 아신 거예요. 지금 공부를 좀 하셨어요. 조금 아셨는데 아마 여기 앞에서 설명을 하고 하시면은 할 수 있어요. 예. 예,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한번 꼭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사실 몰라요. 왜 그러는데요? 라면은 그냥 해. 어디 만화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냥 해 그냥. 예. 근데 사실 요 원리가 제가 이걸 지금 제시한 이유가 뭐냐면은 요 원리가 뺄셈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눗셈까지 그대로 해당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 아까 분모 같게 만든다 그 얘기 조금 이제 이게 그 버전입니다. 요거로 따지고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누는 수를 1로 만들면은 결국은 그 수가 그 수다 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나누는 수를 1로 어떻게 만들까요? 하다 보니까 이 수를 분모 분자를 거꾸로 곱하니까 이게 나누는 수가 1이 되네? 그러면 결국은 요것만 남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이 원리로 하는 건데 이 원리를 설명하는 데가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좀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어렵습니다. 예. 자, 뭐냐면은 지금 보셨다시피 수학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서로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개념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런 거 만들었으면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하나씩 되게 쪼개가지고 공부를 함으로써 아이들도 점점 하나씩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재미, 흥미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고요. 더 나가면은 더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선수 개념 복습하라 이건데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지금 배우는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바다 올리민 덧셈은 계속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교과서에 쭉 하나씩 살펴봤죠. 예.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선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선수 개념이 꼭 되게 옛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학년인데 2학년 때 배웠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그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일찍 오신 분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전에 라디오를 틀어놨거든요. 다시 보기로 한 건데 그 선생님 나오셔서 양현기 선생님이라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그 수학 담당으로 지금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수학책은 절대 버리지 말라고. 모르면 그 책 다시 봐야 된다고. 옛날에 아주 옛날 거라도 하더라도 아이가 모르면 그거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걸 모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좀 위험해지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좀 탄탄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나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 깨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방법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고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학습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뭐 달달 외워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번에 막 끝내야겠다. 애가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3장씩 해가지고 문제 풀어가지고 일주일 지나가지고 기억하던가요? 또 까먹어요. 이거 안 하면은. 덧셈 열심히 했어요. 뺄셈 열심히 했어요. 다시 덧셈 해보라고 해보세요. 기억할 수 있는 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억 못 할 겁니다. 아마. 그 계산법 다 잊어버립니다. 다른 방법은 계산법이 나오면은. 덧셈 뺄셈 곱셈 하다가 다시 덧셈 나오면 못 합니다. 자, 그리고 기억이 잘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그겁니다. 이전 정보가 연결되면 잘 저장되고 그리고 기억을 꺼내려고 노력하면은 기억이 잘 저장된다. 잘 연결된다. 그래서 지금 예시가 나온 게 이제 인천 만수고등학교인데 알고 보니까 제 옆 동네인데 예. 거기 전교 1등이 나왔는데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꺼내라고 하면은 꺼낼 게 없습니다. 근데 꺼낼 거를 계속 꺼내라고 훈련을 시키는 거는 무리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꺼내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그런 훈련을 지금 초등학교 시기부터 그런 거 조금씩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과목이 수학이고 그 수학 중에서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연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을 잘 복습하면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뭐냐? 기억이 맥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저는 뭐 하나 옛날 거 뭐 하나 그러니까 기억하면은 그 앞에 거 뒤에 거까지 다 생각이 납니다. 내가 거기서 뭐 했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했고, 그 전에 뭐 했고.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은 하나로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맥락으로 그렇게 다시 복습을 하게 되면 무작정 뭐 지난주에 이거 했으니까 이거 다시 보자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학생 보면은 어제 배웠던 거는 오늘 거랑 연결돼 있을 테니까 어제 걸 본다고. 근데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더 이전 걸 봐야 되는 거죠. 연결된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맥락을 통해서 기억을 꺼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지금 초등학교 지금 시기에 조금씩 맛을 들이자는 거죠. 맛을 들이면 나중에는 아까 그 많던
공부 학습량도 다 연결을 해서 간편하게 공부할 수, 그러니까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사고력을 키우는 연산학습법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초시계를 치워라, 두 번째 개념을 세분화하라, 세 번째 선세 개념을 복습하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 처음에 오시면서 제가 저희 나눠드렸던 그 교재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그 학습하는지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교재 뭐 아무 페이지나 펼쳐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긴 페이지 아무나 펼쳐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어디 페이지는 간에. 이거 이제 처음에 어떤 개념을 이제 소개는 합니다. 아이들한테 그거 알려주긴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배우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공부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애가 정말 모르겠다고 한다면은, 근데 그때 어머님들이 뭐 조금 이제 도움을 주신다든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정도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럴 때 밑에 보면은 뭐 이렇게 지도하세요 해가지고 팁 정도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가지고 설명하시면은 부모님들도 참고가 되고 그렇게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그 바로 옆에 있는 페이지인데. 뭐냐면은 이번에 이걸 배웠어요. 하나를 배웠어요. 그러면 그거가 관련되어 있는 이전 거에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 찾아볼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옆에 있는 그 개념을 하나씩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는 거죠. 관련되어 있는 거를. 그래서 요 문제를 많이도 아닙니다. 뭐 많아봤자 4문제고 뭐 한 2문제 정도 간단하게 정말 잠깐 이렇게 살펴보는데 애가 여기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분명히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머님들께서 이제 상황에 봐서 이게 정말 모르는구나 라고 한다면, 실수했으나 깜빡했구나 라고 한다면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정말 모르는구나 한다면은 그 해당되는 부분은 다시 가서 거기를 충분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을 한 다음에 요 질문 하나 하면 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 배우는데 이전에 요거를 배웠어. 두 개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살짝 한번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하면은 아이들이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 고민하는 과정이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생각함으로써 이 개념과 이 개념의 어떤 연계성, 관계성을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습관을 계속 드리도록 하는, 드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교재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한 방법에 대해서 원리에 따라서 계산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이 모르는 개념 찾았을 때 그때 복습하는 방법은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푼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많은 양을 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거 다 끝낼 거 아니에요. 오늘 이 개념 모른다고 해가지고 내일은 딴 개념 배운다가 아니에요. 다음에 모르면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 됩니다. 이 개념을. 예. 많은 내용을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자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해당되는 때 조금씩. 그러니까 하루에 뭐 30문제씩 이렇게 쭉쭉 단 2페이지 한 장이면 돼요 했는데 한 장에 보니까 뭐 문제가 50문제 있어. 뭐 이런 식의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는 거죠. 풀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겁니다. 빨리 정확하게 풀 필요가 그런 훈련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문제집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의 사고력을 키우고 싶다. 연산으로 사고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를 이렇게 풀고요. 자, 학습으로만 다시 해보면은 원리를 처음에 깨친 다음에 옛날 거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 보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간단하게 익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공부해야 될 것, 진짜 이번 차시에서 정말 알아야 될 것들 한번 이제 문제를 해가지고 푸는 방법. 이런 학습 프로세스로 공부를 지도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우리는 이거 지금 연산 어느 정도 했고요. 연산은 조금 더 잘 이거 가지고는 좀 사고력 안 키울 것일 것 같은데 좀 눈에 보이도록 욕심이 좀 있으시다. 아이가 그리고 그 욕심에 충분히 충족할 정도로 한다. 그러니까 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순서는 똑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원리를 처음에 깨친 다음에 하는데 두 번째 여기 생각 되짚기 부분에서 이거를 문제를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너네들이 한번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전 책 앞에 보면 이렇게 쭉 보면서 자 이거랑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아이들을 같이 한번 찾아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걸 확인해 가지고 이거 관련이 있었네 이렇게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방법을 통해서는 뭐가 되냐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학습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봄으로써 그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앞에 있는 개념을 한 번씩 계속 복습을 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연계성을 어떻게 하나하나씩 보면서 서로 연계성을 찾는 그런 훈련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뒷부분은 똑같고요.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이것만 들어도 못하겠다. 우리 애는 정말 천재, 정말 수학 감각, 연상 감각이 정말 있는데 이거 말고도 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 여기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념 맨 처음에 원리를 안 보고요. 여기부터 들어갑니다.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배웠던 것부터 자 예전에 이런 거 배웠지. 그리고선 바로 이 문제 풀어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관련돼 있던 연관된 개념들을 가지고 어떤 화수 원리들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난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냥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푸는데 모를 때는 다시 보셔도 됩니다. 원리 깨치기.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는 앞에 것처럼 이렇게 많은 양을 뭐 간단하게든 많게든 적게든 간에 복습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걸 통해서 뭘 더 기를 수 있냐면은 진짜 추론 능력.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이들이 직접 이제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정말 공부를 잘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뭐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거지. 다 이거 하시면 안 되고요. 예,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연산의 원리다라는 교재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제가 여기 오신 분들 이전에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알고 있는 지인 몇 분에게 책을 몇 권 이렇게 드려서 사전 좀 테스트를 좀 했습니다. 의견 좀 달라고. 한참 일주일 후에 이제 다들 잊으셨더라고요. 그때 잊으신 다음에 일주일 후에 제가 이제 독촉을 했죠. 의견 좀 주세요 했는데 재밌는 의견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애였어요. 학교에서 연산을 그렇게 엄하게 시킵니다. 매일 쪽지 시험 봐가지고 막 못하면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 학교에서 수학하기 싫다. 너무 힘들어. 우리 딴 학교 가면 안 될 거면 대안학교 알아보고 막 그러셨던 분인데 애한테 이걸 줬대요. 1학년 1학기예요. 지금 과시 그대로 줬습니다. 2학년인데 너무 재밌게 풀고 2학년이니까 이런 쉽잖아요. 너무 재밌게 푸는데 어느 정도로 재밌게 풀었냐? 10장 남겨놓고 30분 만에 그 책을 다 풀었대요. 근데 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푼 다음에 다시 지우고 다시 푼대요. 진짜로.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지가 초시계를 꺼내가지고 계속 재면서 한대요. 그래서 애가 이제 얘기하는 게, 엄마 이거 신기해. 배웠던 게 또 나와. 이러면서 재밌게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도 있었고, 또 다른 애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딱 한마디로 하시더라고요. 애가 껴안고 자더라고요. 그 정도, 저 위험하다고 잘못하면 베이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정말 그러니까 연산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정말 사고력을 키우고 싶다. 사고력을 키우고 싶다고 한다면 연산을 통해서 사고력을 키우고 싶다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마무리 이거 말씀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고 좀 이제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런 좋은 선생님, 크레이지독 만나서 수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대학도 좀 나름 이름 있는 대학교 나와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름 있는 회사에 가가지고 수학 교재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이제 그전에서 만들었던 수학 교재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도 그러니까 나와 있는 교재들도 그렇고요. 웅진에서라고 해가지고 다른 교재 만드는 거 아닙니다. 어머님들 들어가 싱크유 수학 다른 거 만드는 거 아닙니다. 거의 다 비슷해요. 처음에 개념 나오고 기본 문제, 실력 문제, 마지막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나는 거. 다 이 구성은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집을 만들면서 저 스스로가 매너리즘에 좀 빠졌습니다. 과연 이렇게밖에 공부 못하나? 근데 이렇게 공부 못하는 주제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수학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애들이 나중에 커서 정말 내가 수학을 그렇게 공부해서 내 삶에 도움이 될까? 시중에 있는 많은 문제집들 물론 잘 만드세요. 열심히 만드시고 그거 만들려면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분들이 정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개념 알고 기본 문제 풀고 유형별로 공략하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인생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감이 들었고, 그런 와중에 여기 사장님하고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면서 제가 키 출판사의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이 뭐냐면은, 여기는 처음에는 영어로 이렇게 유명한 미국 교과서 뭐 문법이 쓰기다 이런 책으로 이렇게 유명한 책인데, 사장님이 철학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도움이 되는 책, 정말 공부가 되는 책을 만들고 싶다. 예, 저 딱 들어오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공부가 되는, 아이들에게 정말 삶에 도움이 되는, 정말 공부가 되는, 아이들이 정말 신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꼭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한번 지금 나이가 좀 이렇게 지금 딱 1학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보시긴 단순해 보여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말 여기 같이 일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하셔서 같이 만들기 때문에, 저도 이거 빨리 한번에 뚝 내가지고, 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이렇게 새로운 거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나 안 맞나 정말 이런 고민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하지만 제가 꼭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꼭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한번 자녀분들에게 한번 주셔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 수학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가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좋은 책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되게 얼마 전에 명견만리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이런 이제 화두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풀어냈는데, 거기서도 사실 결론은 AI든 이렇게 가더라도 생각하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수학 교육에 대한 이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실제로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는 수학도 교육이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만드신 책을 봤는데 굉장히 사실 좋았던 부분은, 그 숫자가 있으면 그냥 기호론만이 아니라 그 양에 대해서 동그라미로 가지고 도형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어떤 한 아이가 질문을 11이라는 숫자를 보고 2개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막대기가 2개인 거예요. 내가 기존에 봤던 연산제어, 크레톤트, 기계법이든 다른 것들은 거의 기호를 가지고 계속 주입을 시켜요. 근데 숫자라는 그 기호랑 수라는 그 양의 속성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런 통찰이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건지? 당연히 염두에 두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좋은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초등학교 때의 수는 사실 이제 양을 나타내는 걸로 많이 배웁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그 활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연산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가 뭘 의미하는가, 어떤 양을 의미하는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건 어떤 수를 공부하든 간에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뿐만이 아니라 분수를 공부하든 소수를 공부하든 어떤 수를 공부하든 이 양이 대체 뭔데? 그런데 그 수가 나타내는 바가 어떤 양인가를 나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금 욕심은 아니지,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빗ጥ면서 한 가지 더 개념이 더 필요합니다. 위치 개념이 필요합니다. 위치 개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순서거든요. 1, 2, 3, 4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런 식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초등학교 때는 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들은 다 양으로 커버가 돼요. 양 개념으로 다 커버가 되는데, 중학교부터 커버가 안 됩니다. 정수, 유리수 들어가면 이거는 수직순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무리수 이런 것도 수직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 미리 좀 공부한다, 미리 좀 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는 처음에 시작하는 건 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양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양에 따라서 양에도 규칙을 보니까 수도 규칙이 있네. 그러니까 순서가 생기네. 그러면서 수에도 어떤 그 위치 개념이 생긴다. 이 위치 사실 여기서 시간이 되면은 제가 그것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배우는 모든 수체계를 수직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위치 개념만으로도 모든 거 다 설명할 수 있다. 그것도 사실 그 책에 대놓고는 아니고 위치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직선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건 아니고 조금씩 공부하면서 다음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부하면서 조금씩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했다고 보실 수 있겠죠. 이것으로 보면은 오늘
사고를 키우는 아이 학습법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